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국철강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평소에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대형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특정한 시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재료 하나를 붙잡는 순간 원래 거래가 많지 않던 종목이 더 큰 탄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국철강이 딱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국철강? 그냥 철강주 아니야? 이게 왜 갑자기 움직이는 거지? 단순 테마주야? 아니면 실제로 볼 게 있는 회사야?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국철강은 지금 단순히 철강주 하나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최근 시장에서 세 가지 프레임으로 동시에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강 중소형주 강세 흐름입니다. 오늘 기사 기준으로도 부국철강은 철강 중소형업체 강세 구간에서 함께 부각됐습니다. 두 번째는 남마이너스 북마이너스러 가스관 사업 테마입니다. 오늘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부국철강이 해당 테마 상승세 속에서 움직였다고 정리됐습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바로 배당과 주주환원 그리고 밸류업입니다. 부국철강은 3월 27일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개별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 성량 25% 내외를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 배당 성량은 71.2%였고 고배당 기업 해당 여부도 공시에 언급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소에는 저평가 소외주로 보이던 종목이 갑자기 테마성도 있고 주주환원도 있고 시가총액도 가볍네? 이렇게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회사부터 보겠습니다. 부국철강은 철강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광주 공장 외에 순천 공장과 익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열연냉연 절단 설비와 강간 제조 및 성형 제품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기아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업체, 삼성전자 광주 공장을 포함한 가전업체, 그리고 농협경제 지주 및 기타 철강 유통업체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국철강은 이름만 들으면 단순한 원자재 테마주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연련, 냉연, 강간, 성형 제품 등 실제 수요 산업에 연결된 가공 유통형 철강업체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판재류는 자동차, 조선, 가전 등 고품질을 요구하는 분야에 쓰이고 열 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 강판 등을 취급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철강이라는 소재를 들고 이야기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고성장 기업은 아닙니다. 철강업 특성상 경기 민감도가 있고 원재료 가격, 판매 단가, 물량, 전방 산업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업 보고서에서도 철강 산업은 자동차 기계조선 토목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 전반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 산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국철강을 볼 때는 미래 신사업 대박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실물 경기 민감 업종 속에서 얼마나 버텨왔는지 그리고 주주환원을 어떻게 하려는지를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5년 개별 기준으로 부국철강은 매출액 1,799억 1,068만원, 영업이익 2억 6,229만원, 당기순이익 21억 5,05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사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보면 매출은 줄었지만 매출원가 감소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은 꽤 되는데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작지? 이게 바로 철강 유통 가공주의 특징입니다. 매출 규모는 커도 마진이 두껍지 않은 경우가 많고 조금만 업황이 흔들려도 영업이익률이 얇아집니다. 대신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 구간은 실적 폭발보다는 자산가치, 배당, 저PBR, 자기주식, 정책 수혜 같은 요소가 붙을 때입니다. 실제로 부국철강은 이번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서 주주환원 목표를 제시했고 2월에는 보통주 1주당 80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 총액은 15억 3,232만원, 시가배당률은 3.8%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단순히 싸다만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싸면서도 주주환원 의지가 있고 배당이 실제로 나오고 자기 주식도 보유하고 있고 밸류어 프레임에 걸릴 수 있어야 시장이 한 번 더 쳐다봅니다.
부국철강은 2025년 말 기준 자기 주식 84만 6천 주 발행 주식의 4.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는 보고 기간 중 자기 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은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해석의 여지를 줍니다. 당장 소각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냉정하게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관 변경 흐름을 보면 다른 상장사들처럼 자기 주식 소각 근거를 만드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 부국철강 역시 3월 주총 시즌 전후로 주주환원 프레임에 올라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투자자들이 계속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회사의 기본 뼈대는 이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실제 공장 있고, 실제 고객사 있고, 실제 배당도 하고, 장부상 저평가로 볼 여지도 있고, 자사주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이런 종목을 평소에는 잘 안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쳐다보느냐? 바로 테마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남마이너스 북마이너스러 가스관 사업 테마가 다시 움직였고, 부국철강도 그 흐름에 포함됐습니다. 또 철강 중소형업체 테마 자체가 강세였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때는 종목이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테마성 수급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뉴스가 소멸하면 바로 되밀립니다. 다른 하나는 테마를 계기로 시장이 원래 갖고 있던 저평가 요소까지 다시 보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 급등 후 눌림이 와도 다시 그래도 배당 있고 자산 있고 저평가고 자사주 있네 하면서 2차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국철강이 후자 가능성도 같이 열어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순수하게 한 줄짜리 정치 테마주처럼 설명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아주 화려하진 않아도 적자를 크게 내는 구조가 아니고, 배당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고,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냈고, 사업 구조도 전통 제조업 기반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이걸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테마 불꽃이 가장 강한 단기 탄력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국철강이 철강 중소형주와 가스관 테마 흐름을 동시에 받으면서 짧은 기간 안에 거래량이 집중됩니다. 그럼 주가는 실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논리보다 수급이 우선입니다. 즉, 왜 오르느냐보다 누가 따라붙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밸류업 배당 프레임이 받쳐주는 눌림목 재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 급등 이후 한 번 식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부국철강은 그래도 배당 80원 주고 배당 성향 목표도 제시했고 자사주도 있고 PBR이 낮게 거론되는 종목이네, 이렇게 인식하면서 다시 수급이 붙는 형태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기업가치 재고 계획과 고배당 기업 해당 여부가 부각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순 순간 급등 후 끝나는 구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테마 소멸 후 급격한 되돌림입니다. 이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철강 중소형주나 가스관 관련주는 시장이 강하게 붙을 때는 빠르지만 재료가 식는 순간 수익 실현도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부국철강처럼 원래 초대형 거래대금 종목이 아닌 종목은 한번 밀릴 때 호가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투자 스타일상 무조건 장기 보유하면 언젠가 간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기본은 실체 있는 저평가 제조업체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본에 더해 테마와 주주환원 프레임이 얹힌 상태다. 그래서 평소에 부국철강이 아니라 재료가 붙은 부국철강으로 봐야 한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갭 상승이나 장중 급등이 나올 때 전량 몰빵식 대응보다는 분할 관점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 영역에서는 수익 구간에서도 순식간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급등이 나온 날은 가장 흥분된 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업 분석보다 심리가 먼저 가열됩니다. 그러니 좋은 종목 같다와 지금 사도 되는 자리다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핵심 체크 포인트는 앞으로 딱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스관 남북 경협 관련 재료가 계속 살아있는지입니다. 오늘처럼 테마 기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관련주들과 함께 묶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철강 중소형주 전체 흐름이 이어지는지입니다. 혼자 가는 종목보다 섹터가 같이 움직일 때 탄력이 큽니다. 셋째는 배당과 자사주 등 주주환원 기대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지입니다. 현재는 배당 정책과 가치 제고 계획이 확인된 상태이고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추가 자사주 활용이나 환원 정책 강화로 이어질지 계속 보게 됩니다. 다만 아직 소각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기대와 사실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넷째는 실적이 최소한 무너지지 않는지입니다. 엄청난 성장주는 아니어도 배당을 지속하고 가치주 프레임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이익 체력은 유지돼야 합니다. 2025년에는 순이익 21.5억 원이 확인됐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국철강은 지금 단순한 한 줄짜리 테마주로 보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광주 익산 순천 공장을 기반으로 자동차, 가전, 농협경제 지주 등 실수요처의 제품을 공급하는 전통 철강 가공 유통업체이고 2025년 실적도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버텨냈으며 일주당 80원 배당 성량 25% 내외 목표, 자기 주식 4.23% 보유 같은 요소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여기에 가스관 테마와 철강 중소형주 강세가 덧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평소엔 소외됐던 저평가 철강주가 아니라 주주환원 명분을 가진 저평가 철강주의 테마 수급이 붙은 종목.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테마는 언제든 식을 수 있고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너무 빨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목을 볼 때는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의 흑백 논리보다 지금 시장이 어느 프레임으로 이 회사를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부국철강은 지금 철강 업황, 가스관 테마, 배당, 밸류업, 자사주라는 여러 재료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불이 붙으면 생각보다 멀리 갈 수 있고 반대로 꺼질 때도 빠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오르는 이유를 알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미 오른 뒤에 분위기만 보고 쫓아가느냐. 부국철강은 분명 흥미로운 종목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왜 지금 움직이는지 정확히 이해한 뒤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닌 최신 뉴스와 공시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 의견입니다.